잘 들리나요? 들리면 들린다고 말해주세요. 주인공이 오셨네요. 주인공이 오셨어요. 어른들 신청했었던 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왜 회색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목은 어린 왕자예요. 앙투안 센텍쥐베리가 지었고 황형찬 씨가 옮겼대요. 이거 옮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마 그 책마다 다를 텐데 제가 고른 책은 서현상이라는 분이 옮긴 어린 왕자예요. 이 어린 왕자가 그 구어체까지 대략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인지 제가 그래요. 나중에 제가 골라드릴게요. 자, 문화평론가 황현상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래요. 자, 그러면 책을 뺄게요. 자, 어린 왕자, 앙투안 센텍쥐베리 지음. 시작하기 전에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줘야 한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현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처음에는 레옹 베르트에게였죠? 근데 끝에는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라고 고친다고 말을 하네요. 레옹 베르트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일단은 다 끝나고 얘기를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내 나이 6살 적에 한 번은 세언단이라고 부르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맹수라고 하는 색깔은 쥐색이고 좀 고블린 같이 생긴 맹수를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어서 옥죄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가지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이거는 익히 아시는 그 사진 아시죠? 중절모같이 생긴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거 스포일러가 되려나? 그냥 책만 읽을게요.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자의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보면은 아까의 그 중절모 같은 그림에 태준이만 그리고 그리고 그 속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는 보아벨이나 안 보이는 보아벨의 그림자에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상수, 문법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 때 화가 나는 것이는 직업을 포기했다. 나는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주다니 어린애에겐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 나는 세 잠시만 핸드폰 무음으로 좀 바꿀게요. 배웠다.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눈길 한 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게 아주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 오랜 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체의 이름을 꺼내 그를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대답이었다. 모자라구먼. 그러면 나는 보합의 이야기도 원실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그만큼 불멸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답답하네요. 아무도 지금 클리브에, 얘 이름이 뭐였지? 클리브라고 했네? 아무도 지금 주인공의 그림을 이해해주질 않죠? 그거는 어른들 입장에서 보는 중절모 같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자, 제2장.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던 끝에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간단히 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미나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난파선의 뱃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은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아주 신기한 꼬마애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내 그림이고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나이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의 길을 포기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벤가 보이지 않는 보아벨을 그린 것밖에는 달리 그림 본글을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화가에 대한 꿈을 꾸리고 있어도요. 아무튼 나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뜨고 혈연이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노초가 된 것 같지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잡는 곳에서 사라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겨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그 애는 무슨 중대한 일이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데서 죽음이 눈앞에 어린어린 밤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일 피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곤 고작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이라는 측면이 나서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 꼬마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도마뱀 그림에.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산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 양을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다. 아니야, 이건 벌써 몫이 병들었는 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이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네요. 병들었다니까 병든 거겠죠? 이거 참 어려운데요?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친구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널그럽게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수장이야. 뿌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건 여시 앞에 그림처럼 대자를 안 넣어. 대자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때 나는 모터를 분할이 우선 급해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 그어댔는데 그게 이런 그림이었다. 그리고는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신방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아마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일단 2장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어서 어때요? 어떤 기분이죠? 이제 책갈피 장갑 꽂아놓고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저는 이미 무척 졸려요. 그리고 오진 게 아니었네. 녹화 종료하고 한번